여기엔 가족이 숨기려 했던 비밀과 오래된 낭만적인 이야기가 묻혀 있어. 아쉽게도 대부분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브룩 티어난, 아는 이름이에요. 존경받아 마땅한 갤럭시 레인저였죠. 페나코니가 곤충 재난을 겪었을 때 몸을 바쳐 좋은 꿈을 지켜냈던 분이에요. 이게 저희가 이곳에 꼭 와야 했던 이유랍니다. 저희는 꿈의 주인이 가족을 배신하고 번식으로 넘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죠. 그럴 리가요. 역사는 흘러가도 사람들의 기억은 기억의 영역에 남아있는 법이야. 방법만 찾아낸다면 우린 시간을 넘어 혼돈 속에서 과거를 건져낼 수 있지. 이건 기억 물질인가요? 곤충떼가 일으킨 재앙에는 늘 무수한 희생자가 따랐어요. 이름을 남긴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잊혔을 뿐 아니라 배신까지 당했죠. 뭘 하는 거지? 난 당신의 적이 아니야. 그래, 너나 나나 우리의 진정한 적은 그 가증스러운 운명뿐이지. 그런데 당신은 대체 왜? 진정하거라 얘야. 몸부림쳐봤자 고통만 더할 뿐이니. 조금 전 내가 가한 일격은 명예롭진 않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없었다. 지금 이곳에서 너는 반드시 죽을 테지. 하지만 난 이것을 위해 곤충떼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 곤충떼가 창궐할 때 이곳을 지나던 그라모스 철기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전장에 뛰어든 건 실로 존경할 만한 일이야. 하지만 생각해본 적 있나? 왜 하필 그때부터 곤충떼의 습격이 더 심해졌을까? 설마 곤충떼를 소탕하기 위해 태어난 철기가 번식 운명의 길을 걷는 자였다니. 좋은 꿈엔 번식이 침투한 적이 없었다네. 네가 그걸 이곳으로 몰고 왔지. 오직 네 죽음만이 그걸 없앨 수 있어. 어째서 내가 떠날게.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난 죽을 수 없어. 죽고 싶지 않아. 난 그래서 명예롭지 않은 일격이라고 한 걸세. 네 비밀을 탐구한 것은 좋은 꿈을 위해서였지만 널 격추시킨 건 영원을 엿본 뒤의 사심 때문이었지.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아무리 금이라 해도 어찌 그 빛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너는 내가 행한 가장 어두운 죄가 될 것이며 동시에 위대한 업적의 시작이 될 것이다. 네 자네로 영원한 낙원의 기초를 다질 테니. 넌 기억 물질에 아주 익숙하니 이 기억이 조작된 건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을 거야. 영원한 낙원의 기초를 다진다니, 그게 무슨... 그때 그 애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페나코니에서 곤충떼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죠. 곤충떼와 싸우다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건 운명이 그 애를 다시 따라잡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애의 선택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양심이 있고 연민을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친구였나요? 네, 그리고 어쩔 땐 저 자신 같기도 해요.
이런 말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건 알지만 정말 죄송해요. 꿈의 주인께서 어떤 목적에서 그런 일을 했든 그분께도 누군가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죠. 약속드릴게요. 결과가 어떻든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친구분이 하신 일을 모두에게 알릴게요. 좋은 꿈에 기억되어야 할 뿐이니까요. 감사해요. 다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꿈의 주인의 목적이 번식의 힘이라고 해도 은하엔 곤충떼가 많이 남아있는데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게 우리가 널 찾아온 이유지. 조화의 축제를 앞둔 지금 꿈의 주인이 어떤 목적을 품고 있든 이 시기에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어. 그리고 넌 그에게 화합을 위해 노래할 자로 선택받았지. 네가 내막을 알든 모르든 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렇군요. 두 분은 제가 촉매제가 되어 기억의 영역에서 과거를 건져내길 바라시는 건가요?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잠시 네 기억의 일부를 가져갈 거야. 그걸로 기억의 영역을 휘저어서 기억 물질의 흐름을 따라 통로를 불태워내면 과거의 장면을 다시 건져낼 수 있을 테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네 기억은 반드시 온전하게 돌려줄게. 소각공이 제 기억에 접근하기더라고요. 저도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조율을 통해 저희의 의식 속에 안전장치를 남겨두셔도 돼요. 저희가 다른 의도를 품을 수 없게요. 아니요, 바로 시작하죠. 당신이 상처받더라도 그 상처가 당신을 타락시키지 않기를. 이건 가족의 오랫동안 전해내려오는 축복이에요. 저는 서로에 대한 위협 위에 쌓이는 신뢰는 원하지 않아요. 이게 데스타의 품격인가? 왠지 동경하게 되네? 좋아, 운이 아주 좋네. 이게 뭐지? 좀 먹은 참나무 조각?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이번에는 재앙을 발견한 것 같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온통 거짓말뿐이네, 달링. 기억하는 자라는 신분으로 대체 저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속인 거지? 그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가 본데 눈치 좀 챙겨. 지금 널 상대할 시간은 없으니까. 아, 스텔라론 헌터 행세를 하느라 바빠서? 누굴 말하는 거죠? 정말 교묘한 수단이네, 반드시. 내 조언을 들을 의향이 있다면 현실로 돌아가서 은랑 씨에게 자세히 물어봐. 누가 진짜 네 동료인지 말이야. 대체 어떻게... 넌 여전히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당신들은 정체가 뭐죠? 이자는 기회를 틈타 기억을 조작하고 스텔라론 헌터의 동료인 척하던 소각공이죠. 여러분 모두 속은 거예요. 반디 씨는요? 괜찮은 건가요? 기억의 영역의 난류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단한 실력자이니 잠시 발이 묶이는 것뿐일 거예요. 전 당신을 참나무 가문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어요. 선데이 씨는 로빈 씨의 안전이 걱정돼서 제게 꿈세계에서 당신을 찾아달라고 의뢰했거든요. 이 달리아라는 자는 절대 믿지 마세요. 단 하나의 기억만으로 기억의 영역에서 특정한 역사를 건져낼 수 있는 기억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평범한 운명의 길을 걷는 자는 아닐 거예요. 꽤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나 봐. 그런데 하필 우리가 진전을 보이려는 순간에 뒤늦게 나타나다니. 믿을 수 없는 건
과연 누구일까나? 변명할 필요 없어. 썬데이 씨의 전원으로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고작 말 한마디로? 좀 우습다는 생각 안 들어? 들어보면 알겠지. 아주 짧거든. 조화의 비둘기. 전 자세한 내용을 모르지만 썬데이 씨는 당신이 이해할 거라고 했어요. 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제 신뢰를 얻기 충분했겠죠. 컴퍼니 은하열차 이제는 가족의 의뢰까지 받는 거야? 인맥이 참 대단하네. 그런데 왜 스스로 죽음에 뛰어드는 거지? 그때 난 아케론의 비밀을 남겨뒀을 뿐 아니라 그대로 떠나서 네 목숨도 살려줬는데 그렇게까지 나랑 과거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거야? 네가 달리아인 걸 어쩌겠어? 이번엔 또 어떤 일을 꾸밀지 지켜봐야지. 오랫동안 의문이 들었거든. 운명의 노예가 너 같은 타고난 배신자를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말이야. 스텔라론 헌터는 또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위험한 사람이니 절대 방심해선 안 돼요. 감사해요. 제법 신중해졌네. 아니면 둔해진 건가? 이미 이 구역을 떠났으니 쫓아가봤자 소용없어. 쫓아간다고? 내가 왜 쫓아가? 정말 오만한 흑조라니까? 내가 방금 로빈의 기억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뭘 했을 것 같아? 말해줘도 상관없겠지? 난 그녀의 기억 속에 소각공의 불꽃 하나를 남겨뒀어. 불꽃은 소리 없이 번져나가 이내 날 만났던 기억을 전부 태워버릴 거야. 자신이 이곳에 온 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녀의 마음속에 피어난 의심도 서서히 사라질 테고 무엇을 알아냈든 간에 조화의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질서의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착한 아이로 돌아갈 거야. 늦은 건 네 쪽이라고. 그랬군. 네 진짜 동맹은 영원한 불길의 관저도 스텔라론 헌터도 아닌 꿈의 주인 본인인 거지? 똑똑하네? 보상을 좀 줄까? 가식 떨지 마. 네가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어도 날 혼자서 상대할 순 없을 거야. 맞아. 혼자서는 해낼 수 없지. 근데 난 좀처럼 외로움을 느끼지 않거든. 개과천선하라. 그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대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지금도 태어난 척할 수 있겠어? 그가 율령으로 너와 힘을 공유했다고? 꿈의 주인이 동맹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내가 그만큼 믿음직한 걸 어쩌겠어. 그의 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기억하는 자보다 기억 물질을 훨씬 더 잘 다루고 스텔라론 헌터의 기억을 조작하기까지 했겠어? 안타깝지만 너무 들뜬 나머지 평정심을 잃은 것 같네. 지금 당장 꿈 세계에선 네 상대가 되지 못하겠지만 내가 떠난다고 하면 너도 날 잡아둘 수 없을걸? 매정하긴. 한번 시험해볼래? 꽃을 버리는 건 쉽지만 손에 남은 꽃향기는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아. 난 꽤 끈질기거든. 설령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간다 해도 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어서 달려. 난 다른 사람이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모습이 좋거든. 어디 오래오래 즐겨볼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 될 테니까. 어디로 도망가든 난 널 찾아낼 거야. 지금은 내가 수적으로 우세해. 넌 승산이 없어. 소각공의 수법이 하기 싫을 뿐 못하는 건 아니야. 역시 네 변덕스러운 도덕적 기준은 변한 게 없네. 어딜 가려고? 이렇게 공들여서 연극을 펼쳤는데 이야기 좀 나누고 가지 그래? 너의 가장 믿을 만한 점은 바로 영원히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달링. 그 점도 변함이 없네. 언제 알아챘어? 고퍼우드가 힘을 공유하는 율령도 결국 나를 구속하기 위한 장치라는 걸 말이야. 네가 스스로를 꿈의 주인의 동맹이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네 진짜 의도가 의심되기 시작했어. 지금까지 넌 네가 함께했던 모든 세력을 배반해왔으니까 예외는 없었지. 게다가 오랜만에 만났고 네가 압도적인 우세를 점한 상황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망칠 기색을 보였으면 넌 전력을 다해 날 막았을 거야. 방금 그 교전에서 네가 일부러 남긴 허점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했어. 날 가지고 놀았다기보단 내게 기억물질을 소각할 틈을 만들어준 거지. 그래? 진심인 척 연기하면서 널 제대로 괴롭히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구속이 남아있는 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고퍼우드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할 수 없고 그의 비밀도 밝힐 수 없지. 그래도 합이 잘 맞아서 다행이야. 우린 늘 서로의 변덕스러움을 믿어왔으니까. 난 이런 일이 없길 바라는데 너와의 접촉으로 기억의 정원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거든. 아, 손 놓았던 일을 다시 시작한 거야? 깨달음을 얻은 거야, 달링. 넌 절대 이해 못하겠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 꿈의 주인에게 구속받으면서까지 그에게서 얻으려는 게 뭐야? 이런 연극을 벌이고 내 손을 빌려 자유를 되찾은 건 좋은 꿈에서 어떤 기억을 훔치기 위해서지? 그야 당연히 파멸이지. 농담하지 마. 넌 진짜 그 운명의 길을 포기했잖아. 하여간 귀엽다니까. 그럼 너에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보여줄게. 딱 한 번뿐이다. 넌 영원한 불길의 관저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 그 우르글 속의 기억은 역시 네가 지은 거였구나. 맞아. 이 한 장면만 기념으로 남겨뒀어. 그때의 기분을 기억하고 싶었거든. 그리고 잘 봐. 기억뿐만 아니라 영원한 불길의 관저 자체도 더는 존재하지 않아. 저 핥힌 자국들은 그 운명의 길을 배신했는데도 여전히 파멸의 힘을 쓸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기억의 정원을 배신했지만 이렇게 너에게 기억을 보여줄 수 있잖아. 시간이 된다면
우리의 첫 만남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 수도 있어. 그 기억은 너 혼자 떠올려. 난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니까. 내가 모르는 과거를 얘기해 줄 순 없어? 네가 영원한 불길의 관절을 배반했다는 건 딱히 놀랄 일도 아닌걸? 파멸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야. 명화대공의 딸로서 난 마땅히 그분의 못다한 뜻을 완벽하게 이뤄내야 해. 비록 일시적인 신분이었다고 해도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때 이미 그들을 배반했다고 누가 그래? 난 명화대공의 못다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온 거라고. 그분은 내게 이런 명령을 내렸지. 페나코니의 한밤중을 시들게 만들고 기억의 무덤만 남겨라. 다시 말해, 기억에 관련된 페나코니의 모든 것이 내가 파멸해야 할 목표라는 거지. 하지만 원래부터 기억 물질인 세계에서 조력자 없이 어떻게 나 혼자서 해내겠어? 꿈의 주인과의 협력은 호랑이에게 가죽을 달라는 격이지만 달리 더 나은 선택지가 없었어. 참, 기억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너도 포함돼? 다행이지? 내 변덕 덕분에 죽음을 면한 거니까. 그런 후회는 필요 없어. 애초에 넌 해낼 수 없었을 테니까. 효심 같은 건 너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빙빙 돌려 말하지 마. 그러니까 넌 날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라니까? 생각해봐. 스텔라론 헌터였을 때 난 반디가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고. 꿈의 주인의 동맹일 때도 난 그를 도와 꿈 세계를 감시했고, 한 헌터가 페나코니에 잠입했을 때 동료로 위장해 그녀를 기억의 영역에 가뒀어.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는 자로 선택된 로빈의 의심 역시 내가 완벽하게 태워버렸지. 배반도 파멸처럼 한순간에 불과해.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진 명화대공이든 고파우드든 반디든 모두 가시기 하는 진심으로 잠시 그들의 동료가 되었던 거야. 그럼 로비는? 기억을 불태우는 그 불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꿈세계의 변두리에선 네 눈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홈그라운드는 홈그라운드인가 보네. 어디에도 몸을 숨길 수가 없잖아. 뭐야, 네 사람을 건드렸다고 따지러 온 거야? 그 전에 잠깐 앉아서 얘기부터 하는 게 어때? 너도 인내심은 좋은 편인 것 같던데. 그럼 말해봐. 내게서 뭘 가져가고 싶은 거야? 안심해. 난 그저 그녀의 힘을 약간 억제해서 네가 쉽게 성공할 수 있게 도운 것뿐이니까. 넌 분명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일 거라고 믿어. 그렇지? 각본이라는 게 있던데 꽤 흥미롭더라고. 스텔라론 헌터의 협력자. 곧 로비는 그 불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정말 기대되네. 스텔라론 헌터가 아니더라도 이번엔 나에게도 운명을 배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에 대해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 난 그저 살아있는 모든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내 본성은 배반이 아니라 탐욕이거든. 달링, 치명상을 입은 거야? 아니면 불치병이라도 걸렸어? 죽음을 앞둔 게 아니라면 네가 이렇게 솔직할 리가 없는데. 너한텐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겠지? 물론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끔은 기억이 참 증오스러워. 어떤 이들은 기억 속에서 내가 피어나는 순간을 다시 감상할 자격이 없거든. 게다가 탐욕이라면 너도 만만치 않잖아? 죽음을 앞둔 순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이 솔직함으로 나와 함께 죽자고 널 설득하고 싶거든.
거절하지. 늦었어. 넌 이미 비밀 가운데 있으니까. 자, 몇 발짝만 더 가면 돼. 내가 쫓아내도 넌 떠나고 싶지 않을걸? 아하, 좀 먹은 참나무 조각이라 근거 없는 헛소리는 아니었군. 참나무는 원래 벌레가 생기기 쉬운 법이니 놀랄 것도 없지. 저 사람 떠들썩한 분위기는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중 누가 불청객일까, 레이디들? 어벤츄린 씨? 당신이 왜 여기에? 게임은 끝났어. 난 대승을 거뒀지. 뭘 얻었는데? 공허의 사도가 내게 일격을 날렸고 난 아주 장렬하게 죽었어. 아, 그러고 보니 왈츠를 좋아하는 너도 그 느낌을 아주 잘 알겠네. 뭐 아무에게도 초대받지 못하는 것보단 낫지. 두 사람 사이가 참 좋아 보이네. 재밌어라, 어벤츄린 씨. 다만 여기까지 찾아와선 안 됐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해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 번 더 죽어줘야겠어. 정말 자신 있어? 약한 모습을 잘 숨겼어야지. 10인의 스토나트이긴 하지만 지금부턴 상대하기 꽤나 쉽겠는걸? 어떨까나. 나에 대해 잘 안다면 도박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충고는 처음 만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줘. 내가 마지막 패를 까지 않는 한 나와 게임을 끝까지 할 사람은 없어. 유감이지만 오늘 네 행운은 바닥난 것 같아. 난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해볼까나? 그만두자. 굳이 적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 죽음의 진상을 밝혀낸 걸 축하해, 어벤츄린 씨. 하지만 내가 알기로 당신은 여기가 아닌 꿈이 흐르는 암초로 갔어야 해. 사도에게 제대로 한 방 맞는 바람에 깊은 잠을 만끽할 기회가 없었지. 그래서 난 혼란스러운 기억의 영역에 빠지게 됐고 그 후에는 내 갈망이 날 이곳으로 이끌었어. 역시 모르나 보네.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건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군. 당신들은 기억 물질을 통과할 때 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눈치를 못 챈 거지. 설마 컴퍼니가 아무런 준비 없이 페나코니에 개입했다고 생각해? 난 가장 매력적인 조건으로 기억의 영역 연구팀을 비밀리에 조직했어. 내가 요구한 성과는 단 하나. 내가 페나코니의 기억 물질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었지. 솔직히 말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됐지만 날 위해 어떤 유산을 찾아냈어. 이건 라자리나 제인 네스텔라라고 하는 무명객의 업적이야. 그녀는 한때 은하열차에 탔던 뛰어난 측량사였지. 수년 전 원시 꿈세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홀로 기억의 영역에 들어갔다가 그 후로 행방불명이 됐어. 다들 그녀가 조난당해 꿈세계의 비밀을 밝히지 못한 채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야.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혼자만의 힘으로 기억물질의 항로를 만들어냈어. 어벤츄린 씨,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하지만 이 무명객의 특별한 출신지 덕분에 그녀는 아주 절묘한 방법을 떠올렸지. 그녀는 조리나 얼드 은하계의 기술을 빌려 자신의 목숨을 기억의 영역에 바쳤고 페나코니의 꿈세계에 고유한 특징을 부여했어. 실수로 기억의 영역에 들어선 꿈을 쫓는 여행객들은 자신의 갈망을 실현해줄 곳으로 향하게 되는 거지. 자유를 갈망하는 이는 원시 꿈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집념을 떨치지 못하는 이는 특별한 꿈방울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막막함을 품은 채 방황하는 이는 12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거 속에서 방향을 찾지. 가족은 이 특성을 활용해서 손님이 처음 꿈에 들 때 각기 다른 순간으로 보내지게 했어. 다시 말해 이 무명객이야말로 축제의 별의 진정한 창시자였던 거야. 그리고 난 아마도 좋은 의사를 만난 것 같아. 주변 풍경을 보니 그가 우연히 날 이곳으로 보낸 것 같네. 꿈속에서 불가능한 건 죽음이 아니라 숙면이야. 살아가 행운을 빌지. 난 꽤 운이 좋은 것 같아.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걸? 당신이 운이 더 좋았네, 어벤츄린 씨. 운명이란 참 매혹적이면서도 잔인하지. 로빈의 질문 기억해? 만약 꿈의 주인의 목적이 번식이라면 굳이 그라모스 철기를 해칠 이유가 있었을까? 그는 수년 전 이미 이 계획을 완성했고 그라모스 철기 한 명이 꿈속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면서 그의 희망은 물거품이 된 듯했지. 그런데 조화의 축제가 시작될 무렵 그라모스 철기의 후손이 스스로 찾아왔고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꿈의 주인은 반디가 번식을 깊이 조사하는 걸 두려워했던 적이 없어. 그게 꿈의 주인이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진실이니까. 잠깐, 그래서 반디를 기억의 영역에 가뒀던 거야? 맞아. 꿈의 주인은 반디가 이곳에 오길 바랐어. 그녀가 뭔가를 알아냈다고 착각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길 바랐지. 그래서 꿈의 주인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지?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우린 그를 막을 기회를 이미 놓쳤으니까. 꿈의 주인 본인을 찾아내더라도 그는 처음부터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 그가 꿈세계와 하나가 되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4개의 태초의 율령이 되었거든. 신께서는 우리에게 천화를 내리시고 신성한 고난도 내리셨도다.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라. 우리 모두 사랑하고 또 고통당하기 위해 태어난 범인일지니. 첫 번째 율령은 작별 선물로 로빈에게 하사했고 그녀를 화합의 길로 인도했어. 개과천선하라. 그대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별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반드시 그대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두 번째 율령은 그가 협력자인 나에게 나눠준 힘이야. 동시에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구속이기도 하지. 그리고 세 번째 율령은 낙원은 결국 괴로움 가득한 속세로 떨어지리라. 여명은 한 번 떠오르면 낮으로 추락하기 마련이니 아무리 금이라 해도 어찌 그 빛이 영원할 수 있겠는가? 나도 본 적이 없어. 그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강력한 일격이라고 해. 마지막 율령은? 아무도 몰라.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 이후에 비록 구속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협력자인 나한테도 연락을 취한 적이 없거든. 이건 내 추측이지만 아마 틀림없을 거야. 그때 그는 마침내 마지막 율령을 완성했고 이를 통해 모든 계획에 존재할 수 있는 허점, 바로 계획자인 본인을 지워버린 거지.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한 순간 고퍼우드는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거야. 그리고 곤충 때 재난 역시 좋은 꿈 속에서 다시 재현될 테지. 이 순간이 결국 찾아왔네. 속은 것에 대한 불만, 기억의 갈등으로 인한 혼란. 지금 네 표정은 내가 예상했던 거랑 똑같아. 모두의 편이지. 난 명화대공의 못다한 뜻을 이룰 거고 고퍼우드의 계획도 진행할 거야. 실제로 스텔라론 헌터가 진실을 밝히는 것도 도왔어. 너무 화내지 마. 그때 아직 스텔라론 헌터는 아니었지만 페나코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합류하기 가장 좋은 계기였으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돕고 싶었어. 고퍼우드의 음모에 휘말려 가증스러운 운명과 마주하지 않도록 말이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난 그러지 못했어. 네 선배인 라자리나가 기억물질에 남긴 통로는 반디를 생존의 기회로 이끌었거든. 하긴 개척의 길을 걷는 무명객이 운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유산을 남길 리 없지. 보다시피 그는 순도했고 자신의 모든 힘을 12순간에 남겼어. 스스로 돌아가는 시계바늘처럼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지. 질서라는 건 정말 가혹한 운명의 길이야. 에나, 고퍼우드, 그리고 네가 더 잘 아는 썬데이. 그들 모두 자신의 희생을 택했지.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너라는 변수가 나타난 거야. 어벤츄린 씨 말대로 라자리나의 유산은 꿈에 들어온 사람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줬어. 반디에게 그곳은 다름 아닌 네 곁이었지. 반디는 너한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주고 스텔라론 헌터로서 너와 재회했어. 그 후 한 허구 역사학자의 안내로 너희는 시계공 미하일의 일생을 보게 됐지. 정말 기억할 만하고 모든 걸 바칠 만한 인생이야. 여기선 좀 그렇지만 나도 그 끝을 멋지게 마무리한 갤러거 씨처럼 헬로우 앤 굿바이를 한 잔 올리고 싶더라고. 썬데이도 이곳에 와서 가짜로 협력하는 척하며 너희한테 페나코니의 진실을 밝혀냈어. 극장의 막 뒤에 숨겨진 좋은 꿈의 군원은 스텔라론이었고 마코의 진범은 꿈의 주인 고퍼우드였지. 하지만 지금의 넌 그의 말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걸 알 거야. 그 이후로 반디에겐 몇 안 되는 아름다운 경험이 이어졌어. 극장 티켓을 얻기 위해 넌 반디와 함께 네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해도 어떤 흔적들은 그대로 남아 본능의 일부가 되었어. 마침내 각본의 요구대로 반디는 너희를 마지막 무대로 보낸 뒤 홀로 떠났지. 그 이전의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그녀는 삶의 기쁨을 만끽했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공포를 마주해야만 했어. 근데 혹시 눈치챘나? 그 시간 동안 작은 틈이 있었다는 걸 말이야. 그녀가
너와 항상 함께한 건 아니야. 미하엘이 남긴 꿈방울을 통해 너희는 어린아이의 꿈으로 돌아가 그의 유산을 목격했지. 하지만 반디는 개척의 길을 걷지 않기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어. 홀로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진짜 협력자를 만났고, 그로 인해 페나코니의 유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며 시계궁도 한 명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그들이 그 꿈방울 안으로 들어갔나요? 그래, 너희가 동행하는 동료라 해도 쉽게 따라 들어갈 순 없지. 하여간 그 노인네 고집센 구석이 있다니까. 자신의 유산을 무명객이 목격하길 더 바랐나 보군. 아니요, 저는 그게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남겨진 유산이 그들에게 미래로 나아갈 용기를 줄 거예요. 함께 걸을 순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자랑스러워요. 꽤 무명객답네.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존경스러워. 어쩌면 같은 길을 걸을 순 없더라도. 즉시 대답하라!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 그냥 미민이 신경 쓰지 마. 근데 여긴 어떻게 온 거지? 죄송한데 잠깐 가서 보고 올게요. 너도 복슬복슬한 걸 좋아하나 보네. 안목이 있군. 너무 멀리 가진 마. 사람들이 꿈에서 깨어나기를 두려워해서. 좋아! 신원이 확인됐어! 환영해, 요원 기갑대부호! 다음 접선 장소로 가봐! 우리 쪽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컨셉을 망치면 안 돼! 명령을 수행하라고! 기갑대부호! 안녕하세요. 유원 초강력 화염 순삭스타 점퍼의 신분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누구? 기갑 대부호는 멋지지 않아서 이 스파클림이 바꿨어. 가면의 오인,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누군가 계속 속고 있으니까 그렇지. 진정한 파트너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잖아. 파트너? 아직도 눈치 못 챘어? 그 기억하는 자는 이미 네 뒤통수를 쳤었다고. 설마 은랑이 내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준 거야? 먼저 협력하자고 제안한 건 그쪽인데 가족이 좋은 꿈속에서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내가 찾아낸 정보라고. 그걸 꿀꺽해? 네가 찾은 정보는 카프카의 언령술이 있는 한 내 인식이 조작될 리는 없어. 혹시 꿈에 들어온 뒤로 상황이 달라진 걸까? 페나코니에 오기 전 은랑이 분명 생명은 왜 깊은 잠에 빠지는가라고 묻는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어. 하지만 증거로는 아직 부족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좋은 꿈속에서 3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단서를 공유하는 거야? 어쩌겠어. 나 같은 우인이 꿈속에서 기억하는 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리 없잖아. 거의 다 따라잡을 때쯤이면 항상 그녀가 널 데리고 휙 하고 사라진다고. 콘스탄스는 도대체 누구지? 꿈의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데 딱 봐도 성실해 보이진 않아. 나랑 몰래 거래했거든. 그녀가 어떤 악몽을 가리켰는데 거기서 꿈의 주인의 모든 음모가 실행될 거래. 널 찾아다닌 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악몽...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 그냥 말해달라고? 그건 어렵지. 나도 꽤 고생했다고. 한마디만 해줄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후 하늘을 향해 힘
그럼 참나무 꼭대기에서 벌레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너무 수수께끼 같은 말이라 못 믿겠어. 됐어. 난 파트너지 너의 부하가 아니야. 누군가가 널 먼저 속였다고 나한테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예상보다 빨리 돌아왔군. 수학은 있었나? 네, 이제 저희가 길을 개척할 차례예요. 미안하지만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래도 고마워. 적어도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잖아. 뭐가 좋다는 거지? 가장 아름다운 시간 말이야. 그리고 이제 꿈의 주인의 계획은 시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어. 운명 또한 마찬가지지. 곤충 때 재난을 재현하는 게 꿈의 주인에게 무슨 이득인데? 신들의 전쟁 시절이 떠오르는군. 아, 내 기억력 좀 봐. 잃어버린 물건 좀 찾으러 가봐야겠어. 아니면 어떤 숙녀분이 화내실 거야. 미안하지만 먼저 가보지. 유감이지만 넌 못 가. 여긴 고퍼우드가 선택한 재난의 땅이지만 그는 곤충떼가 실제로 쏟아져 나와 세계를 갉아먹길 바라진 않거든. 곤충떼 재난은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지금의 허약해진 너도 마찬가지고. 친절한 기억하는 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한 말이지. 안 그래?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는 걸. 지금까지 10인의 스토나트가 죽은 전례는 없었으니 왠지 설렌다고. 영광이 있나니 여러분, 흉조가 닥친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창날로 의지를 증명하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게 해주시죠. 누구의 지원군이지? 죄송합니다. 미처 자기소개를 못했군요. 제 이름은 나젠티, 미의 기사단에서 왔으며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없애고자 은하를 누비고 있죠. 미의 이름으로 유일무이호가 저를 이 땅에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운명의 인도일지도 모르죠. 번식으로 오염된 이 꿈세계에서 저는 미의 이름을 관철하며 여러분의 앞길을 깨끗이 정화하겠습니다. 지나가던 기사님,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전 여기 갇혀있는 컴퍼니의 사절이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겠어요? 미의 여신 이드릴라님께서는 우주 최강의 미모죠. 배우는 건 빠르네. 할 말 없어? 이 우연은 좀 터무니없긴 하네. 할 말이 뭐가 있겠어? 설마 이 기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실까? 이것도 운명의 매력이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행운을 타고나기도 하니까 알아서 하게 두자. 우린 빨리 출발해야 해. 어딜 갔는데? 네 댄스 파트너를 찾으러 가야지. 내 사랑. 거듭된 우연으로 꿈의 주인의 계획이 곧 실현되려 해. 그를 상대하려면 사도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어. 스텔라론, 페나코니, 더 나아가 은하 전역의 미래에 관한 일이니만큼 공평하게 처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조화의 축제에 와서 실력을 겨뤄보라는 거지? 그런 것 같아. 페나코니 개척의 미래뿐만 아니라 미알 씨처럼 먼저 간 사람들의 수건을 위해서라도 은하열차가 스텔라로니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 후 하늘을 향해 힘껏 날아올라봐. 그럼 참나무 꼭대기에서 벌레 울음소리가 들릴 거야. 그 시간이 벌써 끝나버렸어. 그런 거였구나. 그럼 나도 이제 떠나야겠네. 한 세계의 의지를 이용해 에이언즈의 강림을 기원한다라. 이 대결은 단순한 힘겨루기가 아니에요. 페나코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만 싸우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랑 같이 안 가려고? 아무래도 반디 씨는 다른 전장으로 간다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출발하기 전 운명의 노예는 제게 이번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수학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써낸 각본은 몇 줄에 불과했지만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제가 꿈의 땅에서 3번의 죽음을 겪게 될 거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3번의 죽음? 그냥 비유한 거겠지. 첫 번째는 죽음만큼 괴로운 고통이었어. 내가 깊은 잠에 날개 칼날에 관통되고 나서야 뒷이야기가 만들어졌지. 각본은 언제나 정확하지만 페이지를 넘겨야만 그 형태를 알 수 있어. 하지만 축제의 별이 내게 준 죽음은 충분히 자비로웠지. 첫 번째 죽음은 그게 어떻게 찾아올지 또 무엇을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었어. 이어질 두 번째 죽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래. 반디 씨, 그럼 각오는 되어 있어? 네, 각오가 없었다면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은하열차를 도와준다니 또 한 번 진심으로 고마워. 꼭 현실에서 다시 만나자. 네, 이만 가볼게요. 부디 개척의 여정이 영원하기를. 꿈에서 난 초토화된 땅을 봤다. 다들 준비됐니? 땅에서 돋아난 새싹. 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피어나 내게 속삭였다. 반딧불이는 생명을 불태워 가장 찬란한 빛을 내지. 깨어난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이곳이 바로 꿈의 주인이 모든 음모를 꾸미는 곳인가? 어쩌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일지도 모르지. 꿈의 주인? 아니, 그의 한마디 율령일 뿐이네. 전 당신의 본 모습을 알고 있으니 방심하게 할 생각은 접어두세요.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을 막을 겁니다. 그렇게 긴장할 것 없다네, 반디양. 난 기억으로 이루어진 생각일 뿐. 원한다면 직접 공격해 확인해봐도 좋네. 하지만 그도 목적이 없진 않으니 내가 이곳에 있는 건 이유가 있을 테지. 계속하시죠. 들어줘서 고맙네. 꿈의 주인이 어떤 짓을 저지를진 나도 모르지만 그는 계속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지.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이 직접 죽인 그라모스 철기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고 그녀의 친구인 네가 그걸 증명해주길 바랐어. 정이요? 그래, 난 이곳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안내해주겠네. 자네한테도 의미가 있을 거야. 그의 참회를 목격하는 것은 곧 그의 죄를 밝히는 것과 같으니 말이지. 당신의 안내 없이도 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자네에겐 진실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해. 힘만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 제가 거절해도 멈추지 않으시겠죠. 안내해주세요. 하지만 전 당신을 계속 주시할 거예요. 여긴 어디죠? 참나무 공관이네. 원래는 아침이슬 공관의 일부였지. 꿈의 주인이 되기 전 그는 이곳에서 자주 가문의회를 열었지만 지금은 오랫동안 버려진 채 감사 완료. 원시 기억의 영역에 잠겨 있네. 삶 속에 바람에 떨어지는 그날이 있는 법. 날 배반하려고? 몸을 불태워 춤춰줘. 반딧불이 모든 게 불타버릴 때까지 살기 위해 싸운다.
기다리겠어? 이젠 좋은 건 나눠야죠. 기억의 무덤 죽음은 정말 아름다워. 반드 별바다를 불태우리. 생명은 꿈은 끝났어요. 살기 위해 싸운다. 이 몸으로 조금만 더 있게 해줘. 저건 아마 고통일 걸세. 참나무 공간에 원래 이런 장식이 있었나요? 좋은 꿈을 다스리게 된 후 그는 꿈을 쫓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았다네. 그 상대가 교활한 악인일지라도 말이지. 화합의 길을 걷는 그는 악인조차도 시패에 인자한 사랑에 감화될 수 있다고 굳게 믿으며 연민을 품고 정의롭게 행하며 겸손하게 걸었지. 그의 뜻대로 되진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래, 악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서로 결탁하여 가문을 세우려는 망상까지 품었어. 얼마나 건방진 자들인지 몰라. 사절을 먼 우주 너머로 보내 본가의 허락을 구하려 했으니 말일세. 결국 그들은 스스로 굴욕을 자초한 거지.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 건가요? 다행히도 그는 참나무 가문과 한마음이 되어 있었기에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더 이상 그 좋은 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과는 이 모습이 됐고. 자신을 경계하려고 그런 걸까요? 네가 믿는 것이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거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가? 그 일을 상기시키기 위함일세. 적어도 지금은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도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 알게 된 것 같군. 그때 고퍼우드는 갈림길에 서서 화합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네. 어디로 향했는지 내 불완전한 기억으론 알 수 없어. 그래도 그가 큰 악행을 저지르려는 걸 보니 율령을 남긴 꿈의 주인은 내가 다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하는 걸지도 모르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죠.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 계속 나아가 보는 게 어떤가. 선한 의도는 항상 악행의 마지막 창조물이네. 그건 스스로 저지되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가 했던 선택들이 그의 음모를 밝혀줄 걸세. 꿈의 주인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것 같나요? 아마 강력한 권력의 길일 테지. 하지만 반디양 마음대로 해도 좋아. 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네. 가지 않은 길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 그건 꿈속에서조차도 마찬가지일세. 결국엔 같은 결말이군. 인간의 의지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어. 이건
나누크가 직접 모습을 드러내 영혼의 백부장이 전사한 일로 온 우주가 뒤흔들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본가의 사절이 이런 변방까지 직접 찾아온 거죠? 한마디만 하지. 난 그대를 처벌하러 왔다. 이전에 죽을 뻔한 일로 지금까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거든. 어째서 돌아오자마자 죄를 뒤집어 써야 합니까? 죄를 스스로 자백했군. 변방의 분가수장이라 할지라도 가족은 그의 무능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네. 상황을 진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까지 당했으니 나누크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영원의 백부장이 페나코니에 강림해 악당들을 섬멸했겠지. 하지만 그대는 운 좋게 살아남았고 나 또한 그로 인해 출발하게 됐다. 그대는 직접 이 일을 수습해 잃어버린 경외심을 되찾아야 해. 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말이지. 목숨은 구제했지만 힘에 부치는군. 그러므로 그대의 죄는 은총으로 처벌하리라. 그대에게 또 다른 죄를 내리지. 그 죄악은 하늘을 뒤덮을 만큼 크니 그게 알려지면 고퍼우드라는 이름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대는 살아있되 죽은 것이다 다름없게 되지. 제 죄를 알고 있으니 벌을 내려주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건 불가능하네. 꿀의 샘으로 안내하기 전에 그대가 더는 소리를 낼 수 없도록 조율해야겠군. 세상 사람들은 재앙과 함께 나타나기에 그것을 파멸의 창조물이라 여기지. 난 그대의 눈앞에 들이온 어둠을 걷어내 그 무한한 힘을 다시 직시하게 하겠네. 새 얼굴이 내린 자비를 경배하라. 화합의 암 스텔라론을. 꿈의 주인은 그때 이미 스텔라론이 화합 운명의 길의 창조물이란 걸 알고 있었고 가족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스텔라론을 조종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변명을 해주고 싶지만 강요당했다고 하기엔 자기 기만인 것 같네. 그는 시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가 아니라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지. 가족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지금의 고퍼우드는 더 이상 화합의 신자가 아닐세. 만약 거기 서 있는 게 당신이라면요? 아마 나도 화합을 배신했겠지. 하지만 그건 가족을 따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일 뿐 꿈의 주인이 저지를 큰 악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네. 반디양, 운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난 늘 생각하지. 우리가 과거의 선택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위험하진 않지만 경계를 늦춰선 안 돼. 인형 손에 있다네, 반디양. 가져왔어요. 장치를 해제했어. 이제 편히 잠들게. 오랜 친구여. 미하일, 당신이 그를 죽였나요? 자네에겐 꿈의 주인이 그렇게 극악무도한 존재인가? 그는 한때 꿈의 주인의 절친한 친구였지만 좋은 꿈에 대한 견해 차이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됐다네.
미하일은 꿈의 주인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고 부서진 지 오래지만 그는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지. 보혜를 위해 왔네. 예, 친구여. 죽음이 자네에게 어떤 느낌인지 듣고 싶군. 난 한 번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지. 자네에게도 같은 행운이 따른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걸었을까? 내가 보기에 자네가 희망을 품을 수 있던 건 정해진 죽음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일세. 날 원망하고 있나, 미하일? 시패의 세 번째 얼굴을 밝혀내려 했지만 내가 틀렸네. 그건 번식이 아니었어. 하지만 운명은 자비로웠고 그것을 통해 날 깨닫게 했지. 번식은 곤충 때 재난이 가져온 공포로 사람들이 질서를 계속 갈망하게 했다네. 곤충 때 재난이 세상을 휩쓸 때야말로 질서가 전례 없이 성행했던 시기이기도 했지. 하지만 그 후 신주께서는 스스로 신들의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몰락을 초래했어. 그분은 질서가 거짓말로 쌓은 신의 계단을 밟지 않길 바라셨지. 그분도 틀린 거야. 신주께서는 세상의 정의를 돌려주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원했던 건 정의가 아니라 공포로부터의 자유였어. 날 용서해 줄 수 있나, 미하일? 내가 외람된 행동으로 신의 과오를 바로잡겠네. 사라진 시침을 별들의 거대한 시계에 되돌려놓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여주겠어. 나는 내 죄를 알아. 그 죄는 늘 내 앞에 있지. 하지만 나는 결코 참회하지 않을 거네. 번식으로 영원한 낙원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그때 그의 의미는 곤충대 재난을 재현해 공포로 사람들을 압박해서 질서가 다시 강림하기를 바라게 하는 거였나요? 아마 자네의 친구는 그런 이유로 해를 입었을 테지. 꿈의 주인은 이를 통해 그라모스 철기가 어떻게 번식의 힘을 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던 걸세. 그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